재벌가 외동딸, 식당 주인과 결혼. 신문 일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재벌가 저택의 고요한 거실 한복판, 윤정은 굳은 표정으로 식탁 위의 신문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윤정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나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서연이 어린 시절 교복을 입고 웃던 얼굴이 번졌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쥔 손이 점점 구겨졌고 커피잔이 덜컥 부딪혀 검은 물이 흘렀습니다. 식당 주인이라니 내 딸이?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죠. 서연아, 내가 누구 딸인데. 그녀는 중얼거리며 신문 속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순박했습니다. 허름한 앞치마, 땀에 젖은 셔츠, 진심이 담긴 미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미소가 윤정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저런 사람을 믿으라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냈고 하녀가 놀라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냥 허탈해서요. 창밖에 비는 점점 새졌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을 향했습니다. 완벽히 정돈된 헤어, 다이아 귀걸이, 반짝이는 반지. 이게 뭐라고 내 아이의 행복보다 중요했을까? 윤정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반지를 빼고 귀걸이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화장대를 스치며 파우더 향이 퍼졌고 그녀는 메이크업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피로와 주름이 드러나자 낯선 얼굴이 거울 속에 나타났습니다. 좋아요.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네요. 윤정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검은 비닐 우산을 들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십니까? 사람을 보러 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찬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결심이었고 동시에 도전이었습니다. 우산이 열리며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질 때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내 딸의 선택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빗소리만이 대답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윤정의 검은 우산 끝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낡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작은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간판에는 희미하게 한 그릇 밥상이라는 글씨가 비에 젖어 번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죠. 윤정은 낡은 외투의 단추를 여미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 위에 종이 딩동 소리를 내며 울렸고 식당 안의 시선이 잠시 그녀를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칼, 손에 쥔 검은 비닐봉지, 허름한 구두. 그녀는 완벽히 평범한 노부인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주방 안쪽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다가 수건으로 손을 닦고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비 많이 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괜찮을까요? 민수는 그녀를 창가 쪽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손님들의 사진과 손글씨가 가득 붙어 있었고 정직한 한 끼로 하루를 위로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직한 한 끼 참 단순하네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젖은 손을 닦았죠. 주방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민수는 손님들과 밝게 인사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윤정은 수저를 들고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의 짠맛과 구수함이 동시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낯선 온기가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듯했죠. 그녀는 민수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모습엔 꾸밈이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눈빛엔 여전히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저 표정 믿어도 될까? 식당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손님들을 향해 밝게 인사했지만 윤정의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진심을 보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식당 안에는 따뜻한 김과 사람들의 웃음이 섞여 흘렀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민수 씨. 어디 한번 보죠. 그녀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멈추고 공기에는 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같은 외투를 입은 채 다시 그 식당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 문 위에 녹슨 종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아침 손님들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과 다를 바 없이 따뜻했고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어딘가 여유로웠죠. 윤정은 조용히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어르신. 민수가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윤정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제 국밥이 괜찮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그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저런 태도는 계산된 걸까? 아니면 정말 그런 사람일까? 그녀의 시선은 주방과 홀 사이를 오갔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직원이 김치를 꺼내고 다른 쪽에서는 젊은 커플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고 윤정은 그 말을 흘려들었죠. 그녀는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휴지를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돌아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라며 그릇을 내려놓자 윤정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하죠. 국물에 김이 올라왔고 그녀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맛은 깊었고 전날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온기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손맛이 진심이라면 딸이 느낀 것도 이런 따뜻함이었겠죠. 민수는 다른 손님들의 식탁을 돌며 물을 채우고 떨어진 휴지를 주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며 자신도 모르게 표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계산을 하며 일부러 지갑을 더듬었습니다. 민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도 오셨잖아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그 말에 윤정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공짜로 주는 친절이 제일 위험한 법이죠. 그녀는 돈을 억지로 건네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종이 울렸고 윤정의 발소리가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의 진심이 진짜인지 내가 끝까지 알아낼 거예요. 윤정은 작게 중얼거리며 골목 끝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의심이, 그러나 아주 미세한 기대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방금 나간 노부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서서히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같은 시각, 윤정은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조용한 단골 손님으로 알고 있었죠. 그녀는 매번 다른 메뉴를 시키며 주방 안의 동선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민수는 바쁜 와중에도 늘 환하게 인사했고 한결같이 진심 어린 태도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여전히 경계 속에 있었습니다. 저런 꾸준함이 연극일 수도 있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 안에서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흘러 민수의 손등을 데인 것이었죠. 직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지만 민수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야 늘 있는 일이에요. 그는 붉게 달아오른 손등을 찬물에 식히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건 연기가 아니야, 저건 진심이죠.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라면 더 위험한 거예요. 내 딸을 흔들 테니까. 민수는 손님이 떨어진 김치를 주우려다 윤정의 자리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국이 좀 식었을 텐데 데워드릴까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던 윤정의 표정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비로소 사람 냄새, 살아있는 삶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죠.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당이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윤정은 계산을 마치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면의 낡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첫날 단골 첫 손님과 함께라고 적힌 사진 속에는 민수의 웃음 뒤에 낯선 젊은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서연이라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순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윤정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비도 바람도 없었지만 공기가 이상하게 눅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의심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빛이 식당 유리창을 통해 반짝이며 바닥에 금빛 얼룩을 만들었죠.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조용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아직 홀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머리를 묶은 채 자연스러운 미소로 안을 둘러봤죠. 윤정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애정이, 민수의 표정에는 따뜻한 신뢰가 비쳤습니다. 윤정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국밥 위에 김이 피어오르고 그 김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흔들렸죠.
그녀는 수저를 꽉 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니? 민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고 서연은 홀에 남아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메뉴판을 고치며 웃을 때마다 윤정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서연이 겹쳐 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던 작은 손, 학교 행사 때 무대에서 부르던 노래, 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영수증 드릴까요? 라는 서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윤정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직접 봐버렸네, 내 딸이 저 사람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혼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묘한 안도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윤정은 손끝으로 눈가를 닫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쉽게 용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다시 우산을 펴들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정은 집무실에 불을 켜둔 채 서류 더미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서연이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고 있었죠. 그 옆에서 젊은 윤정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저 아이에게 세상 전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끝이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위에는 여전히 그 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벌가 외동딸, 식당 주인과 결혼. 윤정은 신문을 집어 구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제도 모르고 사랑이라니. 하지만 그 말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흔들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따님께서 방금 귀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자분과 함께 계셨다고. 윤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됐어요. 오늘은 그냥 두세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윤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불빛이 드문 골목길이 보였고 그녀의 시선은 그 끝 어딘가 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마음의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녀는 속삭이며 천천히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이 마치 그녀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윤정, 넌 정말 사랑을 잊은 건가? 그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끝으로 액자 표면을 천천히 쓸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수가 국을 데우며 웃던 모습, 딸이 그를 바라보던 다정한 표정이 번져왔습니다. 윤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요. 그래도 인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 속삭임은 더 이상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 한 방울이 손끝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고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때 모든 걸 통제하던 여인이 지금은 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죠. 윤정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나도 사람이죠.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아주 미약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상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딸이 저렇게 웃는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밤 윤정의 마음 어딘가에서 무너짐이 아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윤정은 다시 식당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차림은 정갈했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코트, 얼굴엔 약간의 화장만 더해졌습니다. 노숙자 같은 위장은 벗어던졌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시험 중이었죠.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된장국과 갓 지은 밥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민수는 바쁘게 주방을 오가며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윤정을 보자 순간 멈칫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제 오셨던 어르신이시죠? 다시 오셨네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낯선 손님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 밥 짓는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민수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그릇도 그냥 웃으며 닦았고 주문이 밀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해오라고 말했죠. 그 말투엔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평범한 친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나오자 윤정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한 숟갈 뜨자 눈시울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맛 참 오래된 맛이네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이던 맛이에요. 손님들이 좋아하시죠. 그 한마디가 윤정의 가슴속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늘 식탁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엄마 옆에서 밥상을 차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수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서요. 이거 마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그녀는 말없이 잔을 받았습니다. 잔 끝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희미하게 손끝을 감쌌습니다. 고맙네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자부심과 성실함이 함께 있었죠.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남자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다 문득 멈췄습니다. 민수의 손등에 있는 상처 자국이 눈에 들어왔죠. 그것은 노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카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민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겠어요. 오래 묶인 마음이 조금 풀린 듯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그 길의 끝에 서연의 웃음소리가 아득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재벌가 저택의 정원엔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초조한 얼굴로 현관 앞을 서성였습니다. 민수는 검은 셔츠 차림으로 그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지만 불안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전날과 다른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고 눈가엔 피곤 대신 결심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윤정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숨길 일은 아니죠.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내면의 떨림이 미세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부족하지만 평생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그 말, 제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게 궁금했죠. 서연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란 사람도 시험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그 말에 민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혹시 그날 식당에 오셨던 그분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너무하잖아요. 그러나 윤정은 조용히 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믿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죠. 윤정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으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평안해 보여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죠.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윤정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돼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밖에서는 하루가 저물고 정원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낮은 곳에서도 참된 사랑은 자랍니다. 그녀의 입가엔 평생 잊지 못할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식탁 위엔 사랑의 온기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